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2회차 전기기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의 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직류기는 병렬로만 연결된 건 분권기죠. 자, 전격 출력 10,000kVA, 전격 전압 66,000V, 6,600V, 전격 역률 0.6인 삼성 동기 발전기겠다. 동기 리액턴스 0.6인 경우 의 전압 변동률을 묻는데 요 두 개는 필요가 없어요. 전압 변동률은 V분의 E 마이너스 V 곱하기 100인데 이거는 유기기 전력이죠. 유기기 전력은 루트 코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사인 시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을 해주면은 이게 1.523이 나옵니다. 그럼 원래 전력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유기기 전력이 1.523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2% 여기 뒤에 있는 52%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직류 분권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류 분권 발전기는 부하에 의한 전압의 변동이 타여자 발전기에 비해서 크다. 직류 분권 발전기는 부하에 의한 전압의 변동이 타여자의 발전기에 비해서 크다. 자,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의 동작 원리는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작에 의한 유도 작용을 이용해서 이 전압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작이에요. 전압 조정기는 회전작이고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는 교본작이라고 합니다. 삼상유도는 회전작이에요. 자, 전격 용량이 100kA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들다들다 결선하여 300kV의 삼상 출력 얻고 있다. 한 상의 고장이 발생하여 결선을 V 결선으로 하는 경우 뱅크 용량 각 변압기의 출력은 자, 그러면은 이상 뱅크 용량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 100에다가 뱅크 용량은 그냥 어쨌든 루트 3을 곱해주면은 1732 됩니다. V 결선으로. 몰라, 그냥 루트 3 곱해. 그럼 173이 되고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이거를 변압기 출력은 이걸 또 2로 나누면 86.6이 된다고 합니다. 왜 2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두 대라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한 상의 고장이 발생해서 일단 V 결선을 했어. 그래서 뱅크 용량은 루트 3을 곱해주면 173.2고 이거를 두 대로 나눠주면 86.6. 자, 직류기 전기자 반작용의 결과가 아닌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의 결과는 전기자 반작이 중성축이 이동한다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전기자 반작용의 결과는 중성축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주자속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그 다음에 자극수 파권 전기자 도체수가 제트인 직류 발전기를 N의 회전 속도로 무부하 운전할 때 기전력이 2다. 한극당 주자속은 요거는 E는 60A분의 PZ 파이 N으로 푸는 건데 그럼 파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파권이니까 여기 A에 2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PZN분의 122가 나옵니다. 여기에다 2를 넣어주면은 60이랑 2랑 곱해서 12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틀리다니 기본적인 거 틀렸네요. 그죠?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은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입니다.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SCR은 교류죠, 교류. 그러니까 직류 전압만을 제어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XCR은 교류 전압을 위상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SCR은 교류 전압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요거 뭐를 흘렸네요.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 Y델타 기동법으로 기동 시 1차 권선의 각상에 가해지는 전압은 기동 시 및 운전 시 각 전격 전압의 몇 배가 되는가? Y델타 기동법으로 기동 시 전압은 루트 3분의 1이고 전압 운전 시는 1. 기동 시는 루트 3분의 1, 운전 시는 1이네요. 기동시는 루트 3분의 1, 운전시는 1.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거 푼지가 좀 오래된데 정말 새롭네요. 또 다시 보니까 유도 전동기 최대 토크 발생하는 슬립을 ST, 최대 출력하는 슬립을 SP라고 하면 대소관계는 T가 더 크네요. T가 더 커요.
P, P, P. 그다음에 T, T는 뭐예요? T, 타이거, 타이거. P는 뭐예요? 패럿. 타이거가 패럿보다 크죠. 타이거가 패럿보다 커요. S 타이거가 에스페럿보다 더 커요. 토크가 더 크네요. 그죠? 에스타이거가 에스페럿보다 큽니다. 자, 단권 변압기 두 대를 부위결선하여 전압 3000V를 3300V 수납하여 3000 부하를 공급하려고 한다.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은 그럼 높은 거 단권 변압기 요거는 두 대를 변압기 두 대를 결선을 한대요. 두 대를 결선해서 여기 2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VH분의 VH 낮은 거 높은 거 분의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그러니까 3000분의 3000 3300분의 3300 빼기 3000을 하고 여기에 부하 용량을 곱해줘. 부하 용량이 300이니까 300을 곱해줘. 그리고 변압기 두 대니까 나누기 2를 해주네요. 나누기 2를 해주는데 곱하기 2는 왜 하는 건가요? 루트 3분의 2를 하고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으로 나눠주고 또 2를 곱해줬다가 또 2로 나눠주네요. 그러면은 요건 하지 요건 하지 말아요. 이건 하지 말고 그냥 삼상이니까 삼상이란 말이 있나요? 삼상이란 말이 없군요. 어쨌든 루트 3을 나눠줘. 이거를 곱해서 나눠주면은 15.72가 나옵니다. 단상 전파 정류에서 공급 전압이 이를 때 무부하 직류 전압의 평균 값은 이거는 0.92예요. 0.92. 공급 이날 때 전파 정류니까 단상 전파는 0.9입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2차 저항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형 삼상회로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변류비 200 대 5의 변류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더니 전류계 지시가 1.5였다. 1차 전류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요게 권선비가 40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변류비가 나오면은 비를 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5 곱하기 40을 하면은 60이 나옵니다. 단순 곱을 했네요. 그죠? 자, 이 그림이 나오면 단순 곱을 하세요. 자, 동기조상기 구조상 특이점이 아닌 것은 전동기의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관계로 비교적 굵다. 이 굵은 게 아니래요. 동기조상기 구조는 좀 얇은가 봐요. 축이 얇아. 조상님이 이게 좀 할아버지다 보니까 좀 얇은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전격 200V, 100V 직류 분권 발전기에 전압 변동률은 약 몇 프로인가? 단 전기자 분권 계좌 저항은 각각 0.1, 전기자는 RA고 계좌 저항은 RF네요. 그죠? 그럼 아까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 앞에서도 했는데 직류 분권 발전기는 계좌 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거예요. 직류 분권 발전기는 계좌 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직류기이고 부하에 의한 전압의 변동이 타여자에 비해서 또 큽니다.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여자에 비해 큽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가 타여자에 비해 크대요. 그리고 이 아까 그 문제를 풀면 이제 계좌 전류 RF는 계좌 전류 RF란 건 V를 RF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격 전압 V가 200이었죠. 그리고 RF는 주어졌었죠. RF는 100이었어요. 그래서 계좌 전류는 RF는 2예요. 부하 전류는 또 I를 P 나누기 V예요. P는 아까 1000kW, 10kW라 했으니까 만이에요. 만을 200으로 나누면 50이에요. 부하 전류는 50.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계좌 전류 플러스 부하 전류니까 2 플러스 50에서 52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부하 전압 V0는 V 플러스 IARA예요. 그래서 200 플러스 5.2 곱하기 0.1 해서 205.2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어때요? 전압 변동률은 205.2에 원래 거 200 분의 205.2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0을 해서 2.6이 나옵니다. 답이 2.6이에요. 답이 2.6입니다. 그 다음에
WWF의 어떤 전동기 속도의 제어에 사용 WWF VVF는 이건 WWF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도하는 선수, 유도 전동기. 자, 그다음에 요거 C는 뭐예요? C는 보상건선이죠. 그다음에 3300, 210V 단상 변압기 2차에 달라가 1차 측에 300을 가했더니 2차에 120A의 전류가 흘렀다.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 및 임피던스 강화는 얼마인가? 이거는 125V 3.5%입니다. 이거는 전혀 모르겠네요. 125V 3.5%입니다. 125V 3.5%. 그 다음에 16년도 3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출력 77.5 삼성 유도 전동기 전부가 운전해서 2차 저항성이 300이다. 슬립은 약 몇 프로인가? 이거는 이런 게 나오면은 7500 더하기 요걸 더해줘. 300을 더하고 그 위에 300을 올려주면 3.85가 나오는데 이게 저항 슬립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용량 P와 전격 전압 V는 P는 달라도 V는 같아야 돼. P는 달라도. 건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 시 2차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기동 전류 감소와 기동 토크 증대, 기동 전류 감소와 기동 이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기동 전류 감소, 기동 토크 증대. 자, 변압기에서 철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무부하 시험입니다. 무부하 시험. 무철입니다. 아는 친구 중에 무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자, 건선형 유도 전동기에 2차 건선의 전압, 이거와 같은 위상의 전압의 C를 공급하고 이 C를 점점 크게 하면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속도는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다. 같은 방향. 건선형 유동호 전동기는 이 C를 점점 크게 하면 점점 크게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 점점 크게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다. 자, 주파수 60Hz, 슬립 0.2인 경우 회전 속도가 721대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이거는 유도 전동기 회전사 속도는 NS는 P분의 120F에다가 NS가 아니군요. 에다가 1-, 슬립을 해주면 회전자 속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회전자 속도가 720이니까 720을 놓고 P분의 지금 뭘 구하는 거야? 극수를 구하는 거잖아. P분의 120 곱하기 60을 해주고 슬립을 안 해요. 1-0.1을 해주면 8이 나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높죠. 자, 유도 전동기 1차 전압의 변화에 의한 속도 제어 시 SCR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SCR은 각입니다. 위상각. SCR 위상각. 자, 비철극형 3상 동기 발전기 동기 레지스턴스가 XX10, 유도기 전력이 6000, 단자전압 500V, 부하각 사인 31대 출력은 요거는 EV를 X로 나누고 사인 시타를 곱해주는데 비철극형 3상이니까 앞에 3을 곱해줘요. 그래서 4500이 나옵니다. 자, 요거 원선도는 이겁니다. 이거 접선. 상수 M 매극 미상당 슬로스 큐 동기 발전기에서 N차 고조파분에 대한 분포 계수는 요거는 그대로 식 그대로죠. 식 그대로 쓴 겁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1극의 자속 및 2차 도체 흐르는 전류와 토크와의 관계는 유도 전동기는 토크는 1극의 자속과 2차 유효 전류의 곱에 비례합니다. 도체 흐르는 유도 전동기 1극의 자속 및 유도 전동기 토크는 1극의 자속과 2차의 유효 전력의 곱에 비례합니다. 자속과 토크는 그렇습니다. 토크를 어떻게 구하더라? 토크는 뭐 PZ 파이 뭐 I 뭐 이런 거잖아요. 분의 2파이 A 뭐 요랬잖아요. 그러니까 1극의 자속과 유효 전력의 곱에 비례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의 저항을 통해 단락시킨 이유는 계좌권선의 저항을 통해 단락시킨 이유는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계좌권선의 저항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단락시킨 이유는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네. 유도. 저항하면 유도 아니에요. 유도로 저항하잖아.
자, 그 다음에 슬로스 36의 고전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삼상 상극의 2층권으로 건설할 때 매극 매상의 슬로스와 코일 수는 매극 매상의 슬로스는 이거예요. 총 슬로스를 요 3상 4극 요걸 나눠준 거 3, 4, 12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3과 그 다음에 코일수는 슬로스 곱하기 층수를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슬로스가 36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층은 2층이잖아. 2층. 요걸 곱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그대로 36이 됩니다.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SCS가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니에요. 단상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할 경우 전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해요. 용량에는 비례해. 용비라는 청년이 임에게 반했어요. 용비라는 청년이 임반. 제가 아시는 임 누구누구라는 분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용비라는 청년이 임이라는 분에게 반했습니다. 용량에는 비례하고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6극 직류 발전기 정류자 편수가 132, 6기기 전력이 210, 직렬 도치수가 132개이고 중권이다. 정류자 편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거는 P1을 6기기 전력 2와 P는 뭔가요? P. P 6극. 그러니까 6극과 6기기 전력 210을 편수 132로 나눠주면 9.5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6기 전력은 필요가 없네요. 그죠? 직류 발전기의 저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은 반작용의 영향을 주자속은 감소하죠. 자기 용량을 물으면 어떻게 하죠? 높은 거에다가 높은 거 빼기 낮은 걸 하고 100을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운전에 있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가 75였다고 하면 철송과 동손의 비는 이건 철송과 동손의 비라고 하면요. 100분의 75%였으니까 75를 곱해서 제곱을 해줘요. 그럼 16분의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원전압의 시루치 200, 점호각이 32, 각이 있으니까 출력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거는 요거 있죠. 요식. 지금 이거는 무슨 파라고는 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알죠? 어쨌든 이거는 정상 상태고 이건 무슨 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다. 어쨌든 이걸 보면 아나 봐요. 파이분의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라고 해서 이 코사인 30이잖아요. 그래서 168.0이 나옵니다. 168.0.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잔류자기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극수가 24일 때 전기각이 180에 해당되는 기계각은 이거는 180을 P로 나누고 곱하기 2를 하면 15도가 됩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가 크면은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큽니다. 자, 단상직권 정류 전동기에서 보상건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을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보상건선은 변압기 기전력을 작게 합니다. 그래서 정류 작용을 개선합니다. 보상건선은 역류를 좋게 하겠죠. 보상건선은 전기자 방은장을 제거해 주겠죠. 저항도선은 기전력에 의한 단락 전류를 작게 합니다. 저항도선 변압기는 이건 작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변압기 기전력을 작게 해서 전류작용을 개선합니다. 보변기작, 보상견선은 변압기 기전력을 작게 합니다. 자, 5kVA 3200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 동선이 150이라고 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요거는 그냥 5000분의 150 곱하기 100을 하면 3이 나옵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 산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은 요건이 아닌 것은 부하손은 부하손 따뜻해요. 40도 정도에 낮지가 않아.
우리 아니지. 부하손 부하손은 우리가 10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한 75도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하손은 7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한 값을 사용한다. 자, 직류기에서 보국을 설치하는 목적은 정류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보국을 설치하는 목적은 정류 개선, 보정. 자, 사극 삼성 동기기가 48개의 슬롯을 가진다. 전기자 권선 분포 개수 KD를 구하면 얼마인가? 이거는 매극 매상당 슬롯은 Q. 이건 그냥 48을 4 곱하기 3을 나누면 되는데 4, 3, 12. 응? 아니군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48 나누기 4, 3, 12에 그게 4네요. 이게 Q야. 그러면은 여기 Q 사인 SMQ 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 파이에다가 이 4를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0.957이 나온다고 합니다.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이렇게 구하는군요. 아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슬립 ST 최대 토크를 발생한 삼성 유도 전동기 2차 측 한 상의 저항을 R2라고 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2차 측 한 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할 저항은 이거는 ST분의 1-ST에다가 R2입니다. R2. ST분의 1-ST 곱하기 R2. 자,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했죠?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면은 작은 거 분의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곱하기 100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은 옳은 곳은 기동 토크가 커요. 이중 농형. 그 다음에 안전구조 조건은 라이언이 마우스보다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 게이트의 전류가 증가하면 순방향 저지 전압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게이트에 뭔가가 막 밀어 닥칠 때 저지하려는 막 밀어 닥치니까 저지하려는 힘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60Hz인 삼성 8극의 2극의 유도 전동기를 차동 접속으로 접속하여 운전할 때 무브화 속도는 이거는 삼성 8극 및 2극 8극 및 2극이니까 8 빼기 2를 해주나 보네요. 하고 그래서 6분의 120 곱하기 60을 해서 1200이 나옵니다.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 발전기는 부하가 시타가 될 때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낼 수가 있는가? 그럼 이건 사인 시타가 오기 때문에 9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에 있어서 균합선을 붙이는 발전기는 직권 복권 발전기입니다. 균복직. 어떤 균이 복직을 했어. 제 친구 중에 김태균이 복직했어. 균복직. 김태균 복직. 직권 복권 발전기. 변압기의 저련 내력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저련 내력 시험은 가압 시험, 유도 시험, 충격 전압 시험. 이 저련 내력 시험은 약간 힘을 주는 방향이 있잖아요. 누른다든지 충격을 준다든지 유도를 하는 방향인데 무브화 시험은 그냥 철선을 구하는 거라고 하네요. 무브화 시험은 철선을 구하는 방법이지 저련 내력 시험이 아닙니다. 자, 직류 발전기 유기 전력이 230, 극수가 4, 정류자 편수가 162인 평균 전압은 몇 볼트인가? 요거는 아까 한 거죠. 뭐였죠? PE를 그거 이걸로 이게 뭐였죠? K인가 하여튼 이게 나눈 거. 이것이 그래서 161을 230 곱하기 4 나누기 161을 하면 5.68이 나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자부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하면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감소한다. 동기발전기는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동기발전에는 사람이 많이 왔다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17년 이외의 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유 회로에 사용되는 한류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한류 다이오드는 유도성 부하의 경우 필요하다. 유도성 부하 한류는 유도성 부하의 경우 필요하다. 같은 유시니까 필요하겠지. 순장 부하의 경우 불필요하겠다. 순장 때는 불필요한가 봐요. 한류 다이오드. 유도성일 때 필요해. 한류 다이오드 동작 시 부하 출현 잔해 연결된 유도성. 한류 다이오드 유도성 부하에 사용합니다. 한류 다이오드 류가 있으니까 유도성 부하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삼성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불가능한 조합은 이게 홀수가 되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측권 정류자 전동기에 중간 직렬 변압기가 쓰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음, 중간 변압기가 쓰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 것은 회전자 상수의 감소라고 하네요. 회전자 상수의 감소는 안 쓰인다고 합니다. 정류자 전압의 조정, 시료 건수비 선정 조정, 그러니까 조정하고 뭐 이상한 거를 방지하는 건 맞는데 감소는 아니네요. 조정 방지는 맞는데 감소가 아니다. 중간 직렬 변압기는 직류 분권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 중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긴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과속도로 되어 위험하다. 무부하로 운전하니까 회로에 단선 생기면 더 과속이 되겠죠. 자,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와 관계없이 자석만을 발생시킨 전류는 자화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우리 규약은 뭘로 하죠?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규약은 우리 입으로 해요. 그러면은 입력 위주예요. 입력분의 입력 손실 곱하기 100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입 위주예요. 입 위주.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 직류 전동기 정속도 전동기라고 볼 수 있는 전동기는 타여자 전동기. 여자가 밖에 있으니까 좀 속도가 정속도겠죠.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발 기동형입니다. 부홀츠 개전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부홀츠는 가스 신호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부홀츠 가스. 이 부홀츠 엉덩이 가스를 지금 내뿜고 있거든요. 전기적 신호가 아니라 가스 신호로 동작합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정류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L이라고 할 때 정류 코일에서 정류가 정류주기 TC 사이에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변한다면 정류 코일의 리액턴스 전압의 평균값은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변하니까 IC 마이너스 IC니까 이 IC가 돼요. 그래서 이 IC가 분자에 있는 요게 답입니다. TC는 정류주기예요. 일반적인 전동기에 비해 리니어 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구조가 간단하여 이거는 리니어 전동기는 장점 맞습니다. 자, 기어 벨트 등 동력 변환기가 필요 없는 건 맞대요. 그리고 이 리니어는 직선이 얻어진다. 리니어 직선. 리직. 우리 리지라는 가수 있었잖아요. 얘는 직선 운동만 해. 리니어 직선 운동. 자, 직류를 다른 전압의 직류를 변하는 건 초포죠.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한 과정 중 틀린 것은 와전류 에너지 손실량은 전류 경로의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제곱이란 말이 있어야 돼. 와 제곱. 와전류 어쩌고저쩌고는 제곱이 있어야 돼. 전류의 제곱. 와전류는 전류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주파수가 전격보다 3% 감소하고 동시에 전압이 전격보다 3% 상승된 전원에서 운전되는 변압기가 있다. 철손 이거에 비례한다면 변압기 철손 전격 상태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약 9.3% 증가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9.3%. 이거는 103분의 이거는 요거는 103분의 97 그러니까 103분의 97을 해가지고 이게 3% 감소하고 전압이 전격보다 97 이게 3% 증가하니까 103분의 100에다가 3을 더해주고 100에다가 3을 빼서 103분의 97하면 약 9.4%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교류 정류 자기에서 개별 자속 분포가 정연파로 파이는 0.14웨바, P는 2, A는 1, Z는 200, N은 1200인 경우 불호시축이 자극직과 30도라면 기전력의 실호값 ES는 뭐예요? 60에는 PZ 파이 N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40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이를 넣을 때 이게 파이가 저기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루트 2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 파이를 넣을 때 루트 2분의 0.14 곱하기 n은 얼마죠? 1200 하고 나누기 60 곱하기
A는 이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400이 나온다고 합니다. 역률 0.85에 부하 350kW를 소비한 동기 전동기를 벽난로에 접속하여 합성 부하 역률을 0.9로 개선하려고 하면 진상 무효 전력은 몇 킬로볼트 볼트인가? 이거는 안 푼 거 보니까 몰랐나 봐요. 이제 85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효 전력은 85. 변압기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철선 동선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는데 절연 내력 시험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삼성 동기 발전기 단락 곡선이 직선으로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격 출력 5000kVA, 전격 전압 3.3, 동기 임피던스가 매상 1.8인 삼성 동기 발전기 단락비 KS는 이거 IS를 IN으로 전격 전류로 나눈 겁니다. 그럼 단락 전류를 전격 전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전격 전류는 P를 이 삼상이니까 P를 루트 3 V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874.8이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에 IS는 V를 루트 3으로 나누고 이거를 ZS 임피던스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3300을 루트 3 곱하기 2.8 105.85가 나오니까 105.85를 874.8로 나눠주면은 1.2가 나와요. 1.2. 동기기 회전자에 의한 1.2 나온 게 맞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동기기에 회전자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회전자에 의한 분류는 유도자형, 회전자기형, 회전 있고 유도까지 있는데 원통형이 아닙니다. 원통형은 회전을 잘 못해요. 무거워서. 자, 그 다음에 17년 3회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변화식으로 옳은 것은 이건 똑같이 나오니까 이 마지막에 1-S가 있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변압기의 보호 방식 중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조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한다고 가 아니라 이거 틀린 거였습니다. 비율 차동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율 차동 계전기는 변압기 상간 단락 보호를 위해서네요. 변압기 상간 단락 보호를 위해서. 비변사. 우리 국사 시간에 비변사 많이 배우잖아. 비율 차동 계전기는 변압기 상간 단락 보호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이오드 2개를 이용하여 전파 정류를 하고 순정 부하를 전력 공급하려고 있다. 저항에 걸리는 직류분 전압이 90V라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의 크기는 이건 모르겠는데 루트 2 곱하기 0.9분의 90을 하면은 2.8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 곱하기 이걸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90. 자,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90을 왜 0.9로 나누죠? 모르겠습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기전동기 역률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농용 유도 전동기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국수 제어법. 삼성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불변. 자, 직류 전동기 전기자 정류가 10A일 때 5kg의 토크를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계자속이 80으로 감소되고 전기자 전류가 12로 되면은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이 됩니까? 그러면은 5에서 0.8로 감소됐으니까 다 비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토크는 K-PIIA니까 자속에도 비례하고 전류에도 비례를 하네요. 그래서 5 곱하기 0.8하고 10분의 12 하면 4.8이 나옵니다. 4.8. 일반적인 변압기의 무브와 손 중에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히스테리시스 손. 무브와 손 중에 효율이 가장 큰 것은 전기자 도체수 150, 사극 팝콘인 직류 발전기 전기자 전류 100A를 할 때 매극당 감자 기자력은 얼마인가? 이동각은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류 I에다가 152를 곱해요. 도체수 150, I 곱하기 Z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건 팝콘이라서 2를 곱해준 것 같고 2는 왜 곱하죠? 어쨌든 2 곱하기 4를 해주고 또 2를 곱해. 100하고 150을 곱하고 2 곱하기 4 하고 그 다음에 이동각이 10도이기 때문에 180분의 10을 하고 여기 또 2를 곱해. 그러면은 이 2는 약분되지 않아요? 2는 생각하지 말자. 그냥 180분의 10, 이동각이 180분의 10 하고 100 곱하기 150을 하고 4 곱하기 2를 해주면은 팝콘이니까 4 곱하기 2를 IZ를 P 4 곱하기 2 4극 팝콘으로 곱해주고 100 곱하기 180분의 10을 하면은 105.6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전격 전압 주파수가 6600, 와류선이 720인 단상 변압기일 때 이 변압기를 3300 볼트 50Hz 선원에 사용하는 경우는 와류선은 몇 볼트인가? 그러면은 721을 720을 원래는 6600이었죠. 6600이었는데 3300의 전원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6600분의 3300을 해서 제곱을 해주면은 180이 나옵니다. 와류선은 720 곱하기 와류선 원래 720이었잖아. 그래서 6600분의 3300 곱하기 2를 하면은 180이 나옵니다.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브러쉬 위치는 발전기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반발 기동형의 단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변경하면 너무 시간이 직류 이거 뭐지? 브러쉬 위치를 조정합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주파수 제어법. 동기 발전기 단락비 1.2면 퍼센트 동기 비던스는 1.2분의 1 해서 0.83입니다. 자, 이건 저지 상태에서 온 상태로 된다. 완료까지 시간은 턴온 시간이라고 하고 이 시간이 길면은 전력 손실 스위칭 시의 전력 손실이 많고 소자가 파괴된다. 자, 동기 발전기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이것은 역상 영상 임피던스를 크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비돌국형 동기 발전기 한상의 단자장 V 유기전력 E 이렇게 하면은 최대 출력은 XX는 EV 사인 1을 떼니까 여기 없어야 돼. 사인이 없어야 돼. 자, 60Hz 삼성 유선 전압을 60Hz 사용했을 때 무효부부와 전류 온도 상승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로 증가, 온도도 증가. 요거는 감소. 자, 요거의 변압기 1차 임피던스가 225이면 2차 환산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이거는 225옴을 변압기 권선의 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1이 나옵니다. 1.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은 이렇게 해서 결국 델타 순환한 전류 실효치는 이거는 1.1을 루트 2로 나누면 0.778. 그 다음에 577. 그래서 여기서 577이 어딨죠? 근데 577을 0.778에 곱하면 4.48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